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배은망덕한 세력이 집권당이라는 새누리당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하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새누리당은 누구 때문에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까? 박근혜라는 이름을 빼놓고서는 절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 아니었습니까? 한나라당이 노무현 탄핵으로 누더기가 되었을 때 천막 당사를 만들어 재창당한 인물이 과연 누구입니까? 박근혜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암담했던 시절 새누리당으로 사실상 재창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냈던 인물이 과연 누구입니까? 박근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 가운데 최근 20여 년에 걸친 현재 새누리당의 역사는 박근혜의 등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때마다 박근혜는 박다르크니 선거의 여왕이니 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보수 우파 세력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박근혜가 그렇게 칭송받을 때 그 뒤를 따라다니며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의원님 소리 들으며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 중에 지금 비박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금배지 달고 도지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인연을 맺어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아 만신창이가 된 지금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탄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이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적, 정치적 양면 모두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배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것이 나오자마자 이들을 꼬투리 잡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외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단 한 번도 벌이지 않고 일국의 대통령을 마피아의 두목으로 패대기 쳤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했던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라는 것을 내놓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의 엑셀레이터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박근혜 대통령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비박계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소속된 정당의 대통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렸다면 먼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공정한지부터 따져보고 탄핵이든 뭐든 나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최순실 사건이 부각되자마자 광화문 촛불 시위대와
야당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몇 발짝씩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퇴진과 탄핵을 포함해 온갖 정치 공세를 퍼부어대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 국회가 총리를 뽑아야 한다. 헌법 어디에도 없는 주장을 야당보다 앞장서서 내놓으면서, 야당보다 앞서서 내놓으면서 최순실 정국에 불을 질러 대온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 비박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찌 한 지붕에서 정치적 동지관계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비박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당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그들의 지역구에 가서 총선 때 당선을 외쳐댔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였습니다. 박근혜의 눈에 들기에 유달리 안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친박계에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빈정이 상해 발로 차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지금 비박계요, 과거 이명박 정권 때 온갖 권력을 누렸던 친이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보복을 가하는 것이 바로 더도 덜도 보태지 않은 그들의 속셈입니다. 김무성은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을 주도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려 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대권 후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지율이 도저히 오르지 않자 엉뚱하게 대선 출마를 포기한다며 탄핵을 관철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 시민이라면 구속수사감이라고 합니다. 김무성, 유승민 모두 과거 전효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절 문고리를 놓고 경쟁했던 그들은 최순실의 존재를 과연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정치적 사익과 국가적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인배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서고 있는 형국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해도 같은 당에 소속된 정당인으로서 광화문 촛불 시위대나 야당 주장에 동조하고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들보다 더 매정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수렁으로 앞장서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김무성 씨요, 유승민 씨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치적 수사입니다. 광화문 촛불 시위와 야당의 눈치를 보고도 남는 정치적 수사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단 한 번 조사나 수사도 하지 않고 한나라의 대통령을 마피아 두목처럼 공범자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중간수사 결과 발표라는 이름으로 서둘러서 현직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일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비박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권 시절 집권당 주류 세력으로서 권력을 이뤘던 친이계가 마치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현직 국회의원 35명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 등 무려 80여 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실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2선으로 물러나 행정부를 꾸리는 조각권과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대통령 권한을 모두 총리에게 주게 된다 해도 과연 그 총리가 대통령이 유고인 상태에서 국가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거국 총리라는 헌법이나 정치학 어디에도 없는 요구를 해대더니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하자 또 이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지연작전인 것입니다. 당장 국회에서 총리를 지명해 정국이 안정되면 자신들이 정권을 가져오는데 전술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오합지졸 상태가 이어져 보수 우파 세력의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던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역풍을 불러올지 모르니 조심스러워하다가 광화문 시위가 경찰 추산으로는 26만 명이었지만 100만 명이 모였다고 모든 언론이 떠들어댈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붙이자 이젠 탄핵뿐만 아니라 총리까지 자신들이 추천하는 이른바 거국 총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 권력이 야당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주장입니까? 거국 총리는 헌법이나 정치학 어디에도 없는 자리에 야당이 추천하는 좌파 인사가 앉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쫓겨나게 되면 완전히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나 똑같게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다면 4년 전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찍어 보수 우파 정권을 만든 것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좌파 종북 반미 세력과 야당은 지금 한 목소리로 총리를 먼저 국회에서 정한 뒤, 다시 말해서 좌파 총리를 세운 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좌파 총리를 세워 이 사람이 내각을 장악해 좌파 인물로 장관과 차관을 채우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청와대에서 쫓겨나게 하겠다는 것이 저들의 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우파 정권을 만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국민과 재외 동포 여러분은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저 윤창중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탄핵 반대 압력을 가하고 만약 탄핵에 끝내 찬성할 경우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범국민적 운동을 벌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전화 걸기 운동을 벌여 탄핵에 찬성할 경우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고야 말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범국민 운동을 벌이자고 요구합니다.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인터넷 검색창에 이들의 이름을 치면 여의도 국회의원 전화번호나 지역구 사무실 전화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탄핵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래도 탄핵에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야겠습니다. 둘째,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만약 당신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댓글로 달아놓는 댓글 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창에 국회의원 이름을 치면, 예컨대 김무성 이름을 치거나 유승민 의원을 치면 그들의 홈페이지에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성과 애국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셋째, 여의도 국회 정문과 새누리당 중앙당사 그리고 새누리당 지구당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이들이 탄핵에 참여할 경우 어떤 저항과 반발에 부닥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경기도 지사에 당선된 남경필이 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청에 항의 전화가 쇄도하게 만들어야 하겠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댓글을 달아야겠으며, 또한 경기도청 앞으로 몰려가 시위도 불사해야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을에서 금배지를 단 김용태의 탈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저항과 반발의 뜻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배신 행위가 국민으로부터 어떤 냉혹한 반응을 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김용태는 탈당 후 첫 행동으로 국민의당 박지원 씨를 찾아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배신 행위가 아닙니까? 묻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녕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합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예단해 미리부터 좌절하지는 맙시다.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참여하는 배신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여줄 수만 있다면, 시류에 영합하며 권력을 탐하는 해바라기들이 절대 탄핵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참여하는 새누리당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는 금배지를 달지 못하도록
국민과 재외동포 여러분이 불침번을 서야겠습니다. 이것을 침묵하는 보수 우파 세력이 해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